안녕하세요. 금일 교육 분야 자녀 예산 관련 예비나 발표를 맡게 된 프로토텍 황상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로 3D 프린터 도입 시 고려 사항, 그리고 목적과 예산에 맞는 보급형 3D 프린터 추천, 어, 그리고 산업용 3D 프린터도 조금 추천해 드릴 예정이고요. 3D 프린팅 최신 적용 사례, 그리고 이번에는 보급형 3D 스캐너도 한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스캐너 설명하고 어, 3D 스캐너 추천 그리고 적용 사례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프로토텍은 2005년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제 20년 넘게 3D 프린팅 관련 최상의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연간 매출로는 2020년 자료로 이제 한 120억 원 정도 매출하고 있고 3D 프린터, 3D 스캐너, 그리고 3D 소프트웨어 판매, 그리고 CF 제작, 그리고 역설계 스캐닝 서비스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D 프린터 도입 시 고려 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제 3D 프린팅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좀 자녀 예산 관련된 거라서 3, 교육 분야 그리고 좀 연구 기관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교육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학생들 상대로 학생들의 설계 및 생산 역량 강화, 뭐 맞춤형 교육, 뭐 취업 지원, 창업 교육 이런 쪽에 이제 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뭐 학교 내에 이제 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창업 지원단 등등 해서 이제 기업 지원 쪽으로도 이제 3D 프린터가 활발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중에 뭐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기계공학과, 뭐 로봇 쪽 학과들 또 보시면은 외주를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구실에서. 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비용을 아끼면서 또 빠르게 연구실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기계 로봇 쪽 그리고 디자인, 의공학과, 뭐 자동차, 건축 이런 쪽에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링크 3.0 관련한 링크 사업단, 뭐 산학협력단, 메이커스페이스, 그리고 뭐 공동기기센터 이런 쪽 센터들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발표에서도 좀 한번 보신 자료일 텐데 3D 프린터 도입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 자료에서는 뭐 안정성 그리고 뭐 소재의 범용성, 뭐 AS, 뭐 우수한 표면 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랑 뭐 우수한 AS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학과나 연구실, 센터별로 이제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문 오퍼레이터가 장비를 가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좀 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장이 좀 더 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럴 때 이제 빠른 AS 대응 그리고 내구성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표면 조도라든지 출력 속도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고
보급형 3D 프린터의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잔여 예산 포커스에는 FDM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도 액상 레진이라든지 뭐 파우더 방식들이 있어서 뭐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좀 어, 예산에 좀 맞지 않는 장비들이 많고 그리고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한 장비들이라 좀 처음부터 접근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3D 프린터 도입 시 또 다른 고려 사항들인데요. 요 자료에서는 이제 중복 선택이 가능한 자료고 보시면 프린팅 정밀도, 뭐 부품 가능성, 프린팅 반복성, 사용자 편의성 이런 식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항목들을 봤을 때는 사실 좀 기관이라기보다는 좀 기업체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분들이 3D 프린터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웨비나는 교육 분야 자녀 예산을 활용한 3D 프린터 구매 가이드, 어,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기에 이제 학교나 연구기관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연구기관에서는 학생들이나 이제 연구원분들이 좀 편하고 쉽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나 뭐 공용 장비 실습실 등 여러 학생들이 이제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면 그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편의성과 AS 부분일 겁니다. 또 아무래도 또 오퍼레이터 한 명이 이제 전문 오퍼레이터 한 명이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비슷한 품질, 비슷한 가격이라면 사후 지원 측면이 이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랑 관리 측면에서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특히 FDM 방식의 3D 프린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추천드리는데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3D 프린팅 재료 관련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중복을 아마 100%가 넘으니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플라스틱이 이제 93%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예전 자료일 수는 있는데 이 좀 압도적인 비율이 지금 뭐 SLA 방식, 액상 방식, 파우더 방식의 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뒤집혔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요 이제 비율을 토대로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프린팅 이제 기술별 사용 비율을 봐도 이제 FDM 비율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SLA, DLP, 액상 방식이 한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파우더 방식이 뭐 8%, 이제 조금씩은 이제 액상이랑 파우더 방식들이 좀 늘고는 있고요. 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FDM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예산에 맞게, 자녀 예산에 맞게 좀 적은 예산으로도 퀄리티랑 뭐 내구성 등을 좀 챙기려면은 FDM 방식이 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좀 기술별로 좀 방식을 설명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FDM 방식은 흔히 알고 계시듯이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얇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 강성이 보장되고요.
특히 가격과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적층결로 인해 표면 조도는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제작 이후의 변형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반복 정밀도는 또 가장 뛰어난 방식이라고 합니다. 산업용 기준에선 완전히 좀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위의 내용이 보급형 기준에서는 정밀도의 보장이 사실상 환경에 의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참고로 어, FDM 방식이 반복 정밀도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폴리젯 방식이고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제 예산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FDM 방식이 아닌 액상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우선 폴리젯 기술은 이제 흔히 사용하고 계시는 잉크젯 프린터처럼 액상 카트리지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액상을 분사하고 이제 경화하는 방식인데요. 액상 방식 중에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완전 경화 출력 방식으로 좀 적은 변형, 그리고 복합 재료 사용에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랑 유사한 방식이라서 복합 재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 이제 컬러 표현 그리고 연질의 추억값 조절 등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출력이 가능하고 액상 분사와 경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뭐 SLA나 DAP 저희도 이제 SLA나 DAP 방식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후경화 과정에서 생기는 변형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압도적인 뭐 사용자 편의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뭐 이제 2D 종이 프린터처럼 누가 출력을 눌러도 같은 시간에 같은 퀄리티로 나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사실 3D 프린터라는 게 구상한 아이디어를 빠르고 간단하게 실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의미가 제일 강할 텐데 전문 오퍼레이터가 있지 않다면 사실 다른 방식들은 이거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폴리젯 방식이 사용자 편의성에서 이제 좋다는 이유가 누가 출력해도 누가 출력을 해도 이제 같은 퀄리티로 나온다라는 것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SLA 방식인데요. SLA랑 이제 DAP가 좀 유사한 액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SLA는 레이저 그리고 DAP는 면 단위로 적층할 수 있는 빛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액상 방식 중에 표면 조도랑 이제 미세 형상 표현에 있어서는 아마 SLA가 제일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만 이제 좋은 퀄리티의 출력을 위해서는 출력물 배치랑 서포트 배치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재료 교체나 서포트 제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거리가 멀어서 또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자녀 예산 컨텐츠에는 음, 좀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SLA랑 DAP 방식은 후경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요. 전문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SLA나 DLP 방식이 가진 장점들로 얼마든지 좀 추천드릴 만한 또 기술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뭐 학교 기관 이런 데 이제 추천드릴 만한 장비는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파우더 방식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파우더 방식은 레이저 소결 방식인 SLS 그리고
에이전트를 뿌려 가지고 고치는 또 소결하는 MJF 방식이 있습니다. 파우더 방식은 이제 장점이 주변 파우더들이 서포터 역할을 해 가지고 서포터가 거의 쌓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형상 제약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방식이고, 실제 양산 후에 부품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을 정도로 물리적 강성도 어 방식 중에 거의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실제로 부품 사용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후처리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는데,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실제 부품으로 사용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 강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파우더 방식은 전문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별도의 공간 구축까지 필요한 까다로운 장비라서 오늘 주제에서는 이제 이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적과 예산에 맞는 3D 프린터 추천인데요. 네. 이제 가장 저렴한 뭐 2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장비를 보시면은 메이커봇에 이제 스케치라는 장비가 있고, 요즘에 국산 장비 중에 이제 모멘트의 M160P, M160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작 사이즈는 뭐 비슷한데요. 스케치가 가로 세로 높이 150mm, 160P랑 160이 160mm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스케치가 PLA랑 터프 PLA 두 가지고요. 어, M160P가 PLA ABS TPU, 우드는 예전에 이제 좀 유행했던 나무 질감 느낌 나는 플라스틱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60 장비는 이제 추가로 폴리카보네이트랑 나일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어, 추가로 요 강성 재료들을 사용하고 노즐 부위가 이제 3년 무상이 들어가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비 보시면은 어, 좀 중형 장비라고 이제 하는데, 레플리케이터 플러스랑 M220P, M220 장비입니다. 사실 이제 출력 사이즈 이외에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서 자료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급형에서 가장 최상의 라인업이 보통 1,000만 원대 중반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이커봇에는 이제 메소드랑 메소드 X라는 라인업이 있고요. 계속 설명드렸던 모멘트 장비에서는 M350 장비가 가장 크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가장 많은 장비입니다. 메소드랑 메소드 X 장비는 사이즈가 이제 큰 거는 아니고요. 사이즈는 작은 대신에 그 스트라타시스 산업용 FDM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어느 정도 좀 접목시킨 보급형 장비여 가지고 뭐 수용성 서포트인 SR30을 공유하기도 하고, 내부 챔버 온도가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M350 장비는 뭐말 그대로 가로 세로 높이가 350mm로 가장 좀 많이 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태 설명드렸던 PC 나일론 이외에 나일론 카본까지 추가로 또 사용 가능한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보급형 3D 프린터 추천 이외에 자녀 예산은 아마 뭐 오버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연구실이나 학교에서 이제 기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쓰임새들이 있는 산업용 3D 프린터도 간단하게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스트라타시스 FDM의 F170 장비는 이제 예전부터 좀 있었던 장비고요. 가로 세로 높이 254mm에 뭐 ABS, TPU 그리고 ABS 카본, 그 정도 재료가 사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새롭게 좀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F190CR 장비가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F270 장비 크기에 추가로 나일론 CF10, 나일론 카본 재료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원래 이제 스트라타시스 산업용 장비에서 나일론 카본 재료를 사용하려면 포투스 450MC라고 해요. 포투스 라인업으로 가야지만 이제 사용이 가능했고, 이제 가격은 이제 3억 원 이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F190CR,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F370CR 장비에서 나일론 카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일론 카본이 고강도 재료여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거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J35 프로라고 폴리젯 방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폴리젯 방식이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가장 좋다, 그래서 좀 추천드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작 사이즈는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가 최대 이제 1174 제곱 센티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빼면은 약간 부채꼴 모양이고, 그 안에 이제 140 곱하기 200 곱하기 158mm 요 직육면체 형상 두 개가 이제 제작이 되는 그 정도 크기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35 프로 장비는 세 가지 재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고, 그래서 좀 흰색이랑 검은색 재료를 섞어가지고 흑백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ABS 복합 재료, 그리고 뭐 엘라스티코 재료들과 경질 재료를 섞어서 연질 쇼업값 조절 등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프린터 적용 사례 한번 보고 스캐너로 넘어가실 텐데요. 뭐 교육 분야의 3D 프린팅 활용 사례로는 이제 뭐 카이스트의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FDM 사용하는 거, 뭐 인하공전에서 건축 쪽으로 3D 프린터 사용한 거, 그리고 어, 고려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엑스게러지라고, 여기에 이제 좀 굉장히 3D 프린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장비로는 이제 스트라타시스 포토스 산업용 장비랑 아까 말씀드린 폴리젯의 풀컬러가 가능한 예, 상위 라인업 장비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뭐 한국 사례는 아닌데, 한국 사례는 맞는데, 이제 그 작업 치료 학과에서도 3D 프린터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생각하시는 기계라든지 뭐 로봇 이외에도 뭐 의료, 뭐 작업 치료학과 이런 쪽에서도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카이스트에서 어, 연구실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 중에 외주 제작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3D 프린터로 그 연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또 정확도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도입 장비는 저희 예전 장비이긴 한데, 산업용 FDM인 디멘전 장비가 어, 활용 사례이고요. 어, 뭐 연구실에서 이제 CAD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3D 프린터 걸어 놓으면은 다음날 바로 또 실험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고, 어, 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물체의 이제 미세한 운동 상태를 감지해 가지고 출력 신호를 처리하는 가속도 센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개발을 할 때 어, 연구 개발 단축에 이제 필요한 부품들을 좀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3D 프린팅 생산 품목으로는 뭐 팔다리 고정 지지대, 뭐 연구 실험용 뭐 지그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센서 부품들, 지그들 이런 거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건양대 의료 전문 3D 프린터 센터인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폴리젯 장비로 제작을 한 샘플들이고요. 보시면은 복합 재료 사용이기 때문에 풀 컬러들이 들어가 있고, 저기 발 사진을 보면은 아마 안쪽에 뼈는 이제 경질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겉부분은 연질 재료,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연질과 경질 그리고 색상을 다 따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장비이고, 이 복잡한 게 누구나 일단 출력 버튼을 누르면은 똑같은 퀄리티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폴리젯 장비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소드 X, 아까 말씀드린 보급형 3D 프린터 활용 사례인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랑 간단하게 활용 사례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 드론에 활용된 사례이고요. 네, 또 자동화 프로세스인데 이건 이제 로봇 쪽 활용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린터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3D 스캐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캐너는 크게 핸디형, 고정형, 그리고 암 타입, 마지막으로 이제 광대역 스캐너가 있는데요. 뭐 스캐너는 접촉식이랑 비접촉식, 그리고 광학식이랑 레이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오늘은 좀 주제에 맞게 금액대별로 나오는 스캐너들을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000만 원대 미만에서 많이 사용되는 핸디형 스캐너고요. 아인스캔 H라는 모델인데, 보통 스캐너들이 머리카락을 찍을 때 머리카락이 너무 얇기 때문에 어, 찍히지 않아요. 근데 아인스캔 H라는 모델은 광학식의 플러스로 적외선 모드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 스캔도 잘 되는, 인체 스캔 전용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인체 스캔이 잘 되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음 장부터 좀 설명드릴 장비 이전에 아인스캔 프로 2X 그리고 프로 HD라는 장비가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1,000만 원대 장비이고 광학식 핸디형 스캐너예요. 여기에 산업용 팩을 추가를 하면은 핸디형이랑 고정형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활용성이 높은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주제에 맞게 아인스킨 H 그리고 프로2S, 프로 HD 장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인스캔의 HX라는 장비인데요. 요거는 이제 레이저랑 광학식을 모두 탑재한 하이브리드 장비이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랑 광학식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고정형으로는 사용이 힘들지만 두 가지 광원을 모두 좀 탑재를 해서 다른 의미로 좀 범용적 사용이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번에 샤이닝 3D에서 새롭게 출시한 트랜스캔 C라는 장비인데, 고정형 장비로 출시가 됐고요. 요 슬라이드 레일이 있어가지고 150mm 영역 그리고 300mm 영역 사이를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캔 정확도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요. 150mm 영역에서는 0.035mm, 그리고 300mm 영역에서는 0.05mm로 정확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메가픽셀 카메라로 컬러 취득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고, 실제 장비 시연을 좀 해보시면은 가격 대비해서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텍 3D 스캐너 라인업을 한번 보실 텐데, 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비는 이제 1,000만 원대 미만이나 1,000만 원대, 2,000만 원 언더 가격대 핸디형 고정형 스캐너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사이에 아텍 핸디형 장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텍은 광학식 핸디형 스캐너 라인업이 3개, 에바, 스페이스 스파이더, 레오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이제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바 장비는 뭐 전형적으로 컬러 취득이 가능한 광학식 핸디형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이스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100mm 영역 내외를 굉장히 정밀하게 좀 스캔하는 핸디형 장비입니다. 보통 핸디형 장비는 이제 손으로 들고 찍는 장비다 보니까 정확도가 고정형에 비해 높지는 않은데, 스페이스 스파이더는 손가락 지문까지 또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적은 영역을 정밀하게 스캔하는 핸디형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오 장비가 있는데, 요거는 컴퓨터랑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완전 무선형 핸디 스캐너고요. 어, 좀 보통 스캐너들이 이제 노트북에 연결을 해가지고 스캐너랑 노트북을 만약에 이동해야 된다라면 둘 다 좀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하여튼 레오 장비는 어, 다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캐너 본체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스캐너 장비는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좀 설명드릴 만한 거는 역설계 소프트웨어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캐너로 스캔한 데이터는 보통 이제 점 데이터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점 데이터를 이제 이어서 메시화를 시켜주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STL 파일로 내보내거나 해서 사용을 하는데, 3D 스캐너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요 정도가 최종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스캔 데이터를 스텝이나 뭐 IGS 그 CAD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역설계 소프트웨어가 이 지오매직 디자인 X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역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뭐 그림이 있다면 그 위에 뭐 이제 비치는 기름 종이를 덧대서 그리듯이 도면이 없는 제품을 스캔을 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캐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캔과 역설계 관련해서는 이제 시연이 좀 필요하시면은 상담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시연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나중에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스캐너 활용 사례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텍 에바 장비랑 디자인 X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동차 차대 설계에 이제 사용을 한 활용 사례이고요. 어, 이제 자동차가 레이싱을 나가거나 좀 특수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차대를 만들고, 또 그러니까 차대 강화 혹은 이제 경량화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캐너랑 역설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3D 스캔을 통한 뭐 맞춤형 가구 제작인데요. 아텍 레오 장비를 통해서 가구들을 스캔을 하고 그 형태 위에 여러 가지 텍스처들을 입혀가지고 고객들한테 커스터마이징된 자료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활용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활용 사례도 사실 이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웹사이트 상에 이제 신발을 스캔을 해가지고 AR로 구현을 해서 올려두면요, 이제 거기에 맞는 뭐 색상들 같은 경우에 고객들이 고를 수 있고, 그걸 또 AR로 시착을 해볼 수 있게 만든 그런
디자인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또 고객들한테 편의성을 주는 활용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장비는 이제 아인스캔 프로 HD라는 장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디형이지만 이렇게 산업용 팩을 이용해서 고정형으로 네, 사용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